다음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확인해야 되는 다가구 주택이죠. 우리가 소위 원룸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다가구 주택 등기부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이 건물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역시 열람 일시와 전체 3장 중에 한 장이라는 내용이고, 위에 보시면 이 건물의 주소가 나와 있고 표제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표시해서 건물 소재 지번과 건물 번호가 있다면 건물 번호, 그리고 이제 건물 내역, 건물 내역에는 어떤 구조로 지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층의 면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이렇게 나와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갑구가 있고, 그거는 역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는데 2007년 1월 8일에 이 집이 완공이 돼서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처음에는 공유자가 2명의 공유자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가 순위번호 1-1은 1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니까 주소를 옮겨져서 이렇게 이제 주소가 옮겨졌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순위번호 2번을 보시면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공동 소유자가 그 공유 지분을 전부 이전, 그래서 이제 매매가 된 거죠. 2015년 12월 29일에 매매가 됐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따로 등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부동산을 매매 목록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목록을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4년 2월에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을구상에는 아무런 권리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을구상의 등기부 내용은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하 여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이외의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건물에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고 표제부에 이 토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환지를 통해서 이렇게 분양받게 된 이제 그런 땅으로 보이고, 역시 여기에 이제 열람 일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3장 중에 한 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갑구상에 택지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 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통해서 이 토지를 취득했다는 내용이고, 갑구를 보시면 여기 등기 목적이 환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 신도시 이런 택지 개발을 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초의 소유자가 한국토지공사였다가 우리가 소위 분양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분양받는 사람에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렇게 매매 형식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초 분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다가 2006년 11월에 매매를 해서 공유자 2명의 공동 지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거래가액이 2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1천만 원이란 금액은 이 토지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건물가액은 또 별도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렇게 주소가 아까 바뀌어서 이제 등기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현재 소유자는 이제 이분의 소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유자 전원 지분이 이전되어 있고, 이제 매매를 통해서 현재 이 소유자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구를 보시면 아까 건물의 내용과 똑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4년 2월 10일에 해지가 되어 있고 이하 여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구상의 소유권을 제한할 만한 그런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역시나 집합 건물로 되어 있고
여기 열람 일시 확인하시고 3장 중에 1장이라는 내용이고, 맨 윗부분에 이렇게 주소 몇 톤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먼저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와 이 건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10층이고 업무시설, 즉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층의 면적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이 1142.8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면적은 이 건물 전체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제부에 이제 전유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전유 부분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몇 톤지 호실이 나와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22.1814제곱미터라고 내 전유 부분의 면적이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대지권이 표시가 되는데, 대지권은 건물 전체의 대지권인 1142.8분의 6.114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지권의 비율은 6.1144제곱미터니까 약 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구를 보면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다가,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건물, 이런 건물들은 요즘 보통 신탁회사에서 위탁 사업을 하죠. 처음에 소유권 보존은 신탁회사에 소유권 보존이 되었다가 이제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매매를 통해서 현재 소유자에게 이제 매매가 되어 있는 거고, 거래가액이 1억 3,375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제 분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소유주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소유권 이외에 다른 기타 권리 제한 사항은 갑구상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9,600만원, 그 다음에 채무자, 역시 채무자가 소유자와 같은지 그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1억 3,300이고 근저당권이 9,600이면 이 갭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오피스텔에 보증금 뭐 5천이나 이렇게 내고 들어간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원이나 보증금 500 정도의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월세 계약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보증금 1,000만원 정도의 월세 계약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이하 여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저당 이외에 다른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가 건물은 개별 상가가 아니라 이제 구분 상가라고, 우리가 소위 프라자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로만 이루어진 건물인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각 호실별로 주인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구분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위에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열람 일시, 그리고 전체 3장 중에 첫 번째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고, 표제부에는 표제부가 2개가 있죠. 전체 건물에 대한 표시,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이 건물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1, 2종 근린생활로 구성되어 있는 지하 2층에서 7층까지 건물이고, 각 층별로 면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이 나와 있고, 지목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면적이 1029.1제곱미터. 이거는 이 건물 전체의 이제 바닥 토지 면적이 1092.1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지부를 보시면 내 전유 부분이 몇 호인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25제곱미터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전용 면적이 되고, 대지권을 보시면 전체 대지권 중에 12.93제곱미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지권을 보시면 이렇게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임차권이나 지상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이나 지상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아무래도 권리관계가 나중에 복잡해질 수가 있고, 이게 대지권은
이렇게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안전한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시면 갑구상에는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전은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신탁회사에서 개인 소유자에게 이렇게 이제 분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이분이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가액이 6억 8,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분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구상에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제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 채무자가 소유자와 동일한지 보시고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가 6억 8,900이고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이니까 그 차액이 한 3억 이상 차액이 나는 부분이라, 이런 상가에 보증금 3천이나 5천 내고 임대계약 체결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 여백이니까 이 이외에 을구상의 권리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갑구상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 정보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을 하려고 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처럼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은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각각 두 사람 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만 계약을 해서는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 동일한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했을 때 최초에 취득하는 부분이 소유권 보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앞선 날짜에 근저당권이나 기타 권리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선 날짜에 근저당권이나 권리 관계가 여러 건이 있다면 그 여러 건의 채권 최고액을 다 합해서 매매가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따져보고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